혹시 당신의 집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 모든 상호작용과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파괴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여성과의 관계가 한 남성의 영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혼란이나 일반적인 관계의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 당신의 판단력,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설계된 치밀한 심리적 조작의 세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과 함께 사는 것은 단 하나의 제품만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공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제품의 이름은 바로 완전한 자기의심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모든 이야기의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 그 자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치 달걀 껍질 위를 걷듯 오늘은 또 무엇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릴지 예측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당신이 했던 모든 말, 내렸던 모든 결정,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방식을 곱씹으며 분석합니다. 이 끊임없는 정신적 소모는 너무나 지독해서 결국 당신은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기의심 공장이 정말로 효율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화가 당신의 사과로 끝나고 모든 갈등이 당신이 행동을 바꾸면서 해결되고 관계의 모든 문제가 당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어떤 일로 기결될 때 당신의 뇌는 이 파괴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구나. 이 조종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자기 파괴에 기꺼이 참여하는 참가자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난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당신과 아무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직장에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분명 내가 집에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가 자매와 다툰 것, 아마도 내가 그녀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녀의 재정적 스트레스? 당연히 내가 돈을 더 벌지 못하거나 돈 관리를 더 잘하지 못해서 생긴 내 잘못입니다. 이 공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가동됩니다. 사회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고 팀을 이끌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남성이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판단력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자신의 관점이 본질적으로 틀렸다고 확신하게 된 한 남자를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인생의 도전에 함께 맞서는 팀 동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여성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그녀가 모든 이점을 쥐고 모든 규칙을 쓰는 경쟁의 적수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입지를 약화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을 분석하는 상대편 연구원입니다. 이것은 동등한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고 믿는 모든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일방적인 권력 투쟁입니다. 그녀가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동의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면에서는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반대는 거의 자동적이고 반사적입니다.
당신이 레스토랑을 제안하면 그녀는 그곳의 문제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휴가지에 대해 말하면 그녀는 그 계획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나열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내면 당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옳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적대 관계를 형성합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서 인정받거나 지지받거나 검증받는다는 느낌 속에서 결코 편안하게 쉴 수 없는 상태를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는 방어되어야 하고 당신이 표현하는 모든 선호는 정당화되어야 하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혹독한 반대 신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역학관계의 가장 교활한 부분은 그것이 당신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각과 결정을 반대할 때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생각이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믿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 아이디어는 정말 별로인가 봐. 내 직감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건가 봐. 하지만 이 반대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심판의 위치를 차지하고 당신이 심판받는 위치에 머무는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기 위해 당신이 틀려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확신에 차기 위해 당신이 혼란스러워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하게 느끼기 위해 당신이 약해져야만 합니다. 결혼의 기반이 되어야 할 육체적, 정서적 친밀감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당신의 독립성을 처벌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 체계가 됩니다. 연결로 시작되었던 것은 조종이 되고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지렛대가 됩니다. 이 무기화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친밀감을 이용해 통제권을 확립합니다. 육체적 연결은 당신이 그녀의 소원을 따르고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녀의 선호에 복종하는 것에 달려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와 가까워지려면 그녀에게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은 회수 단계입니다. 친밀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당신은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채 무엇을 잘못했는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신체적 애정, 정서적 따뜻함, 성적 연결을 거두어들이고 당신이 왜 벌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결론 내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자연스럽게 죄책감 유도가 뒤따릅니다. 당신이 친밀감 부족에 대해 좌절감을 표현하면 그녀는 당신이 정상적인 인간의 욕구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내와의 육체적 연결을 원하는 당신은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파트너에게 정서적 따뜻함을 기대하는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혼 생활에 규칙적인 신체적 애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요구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접근 회피 갈등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아내와의 친밀감을 동시에 갈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연결을 원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애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눈에 당신을 약하고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결혼 생활 내에서의 완전한 고립입니다. 당신은 원할 때 친밀감을 얻을 수 없으며 친밀감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여야 할 사람과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결혼 생활 너머로 확장됩니다. 이 문제를 친구들과 상의하자니 창피하고
가족에게 지원을 요청하자니 평범한 부부싸움에 대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져도 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은 당신의 친구와 가족이 그녀의 통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들이 당신이 받는 대우가 정상이 아니며 받아들일 수 없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과정을 통해 당신의 지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거합니다. 제거 작업은 특정 친구에 대한 그럴듯한 우려로 시작됩니다. 그 친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는 나쁜 영향을 줘. 그는 우리 결혼을 존중하지 않아. 그녀는 각 친구에 대해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맞춤형 주장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친구가 각기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되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친구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좋아하는 친구는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성공한 친구는 당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나쁩니다. 결혼한 친구는 당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기 때문에 나쁩니다. 독신인 친구는 결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한편 그녀의 친구들은 훌륭하고 지지적이며 그녀의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에 대해 불평하도록 부추기거나 관계의 드라마를 만들거나 함께 보낼 시간을 빼앗는다고 말하면 당신은 통제하려 들고 불안해하며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중잣대는 그녀가 외부의 지지와 인정을 완전히 누리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게 만듭니다. 당신의 세계는 그녀가 당신의 유일한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피드백, 그리고 현실 검증의 원천이 될 때까지 축소됩니다. 이 고립은 당신이 조종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관점을 얻지 못하게 하고 갈등 상황에서 당신을 지지해줄 동맹을 제거하며 다른 인정의 원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신을 그녀의 인정에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이 마침내 당신이 받는 대우가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는 기댈 곳도 조언을 구할 곳도 그저 판단 없이 당신의 걱정을 들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게 만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든 얼마나 많이 성취하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부족하다거나 노력은 좋았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높은 기준을 가졌거나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족감이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도록 유지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불만족 엔진은 여러 수준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직장에서의 어떤 성공도 당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승진했나요? 더 빨리 했어야죠. 월급이 올랐나요? 더 많이 올랐어야죠. 인정을 받았나요? 그녀가 진작부터 말해왔던 것을 이제야 알아채다니 늦어도 한참 늦었죠. 집에서는 어떤 수준의 기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하면 싱크대를 제대로 닦지 않았다고 지적받습니다. 당신이 마당을 관리하면 가장자리를 완벽하게 다듬지 않았다고 비난받습니다. 당신이 집안의 무언가를 고치면 너무 오래 걸렸거나 그녀가 했을 방식과 정확히 똑같이 하지 않았다고 핀잔을 듣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관여하든 좋은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관대하고 너무 개입하거나 너무 무관심하며 너무 재미에만 집중하거나 너무 훈육에만 집착합니다. 구체적인 비판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양육 방식이 항상 어딘가 부적절하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체계적인 불만족은 당신이 자신의 기여에 대해 결코 안심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은 결코 쉴 수 없고 당신의 노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없으며 평화나 감사 또는 단순한 인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해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엔진은 당신이 영원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고 그녀의 인정을 얻으려 노력하고 마침내 결코 오지 않을 그 인정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충분히 제대로 해내려고 애쓰는 상태에 머물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쳇바퀴 위의 햄스터가 되어 계속해서 멀어지는 목적지를 향해 점점 더 빨리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잠시 비난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긍정적 강화가 당신을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당신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순간 불만족 엔진은 다시 굉음을 내며 가동됩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관계와 닮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조작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저희의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의 마음 속에서 당신은 현재의 문제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그녀가 평생 겪어온 모든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당신이 그녀의 삶에 존재하기는 했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수십 년간 쌓인 불만, 실망, 트라우마의 보편적인 희생양이 됩니다. 이 비난 보관소는 그녀에게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이 당신의 이름 아래 분류되는 심리적 파일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부재했나요? 그것은 당신이 정서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는 무능함과 어떻게든 연결됩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완벽하게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당신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비판적이었나요? 그것이 바로 그녀가 당신의 상상 속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보관소는 당신의 관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창의적인 심리 회계를 통해 당신의 책임이 되게 만듭니다. 그녀가 싫어하는 직업 때문에 도시를 옮겨야 했나요? 당신이 그녀의 경력을 더 잘 지원하지 않은 탓입니다. 그녀가 대학 시절 잘못된 재정 결정을 내렸나요? 당신이 지금 그녀의 돈 관리를 제대로 돕지 않은 탓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녀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과거의 문제에 대해 현재의 처벌을 정당화하게 해줍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이 과거에 그녀에게 했던 일 때문에 오늘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애정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비난 보관소의 가장 정교한 버전은 그녀의 기억과 다르게 일어났거나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당신이 책임지게 되는 허구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그녀의 버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되어 당신이 영웅이었거나 완전히 부재했던 이야기에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듭니다. 가장 파괴적인 것은
그녀 내면의 감정적 공허함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슬픔, 기쁨, 공감, 죄책감과 같은 핵심적인 인간 감정을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이러한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텅 빈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쏟아붓는 어떤 사랑이나 노력도 지속적인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감사는 정서적 깊이를 필요로 하기에 그녀는 당신의 노력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화답은 정서적 가용성을 필요로 하기에 그녀는 당신의 사랑에 화답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정서적 동기를 필요로 하기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공허함과 함께 사는 것은 당신을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흥분을 나누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표현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연결할 감정이 없는 사람과는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심리적 무기고에 있는 궁극의 무기는 끊임없는 이별의 위협입니다. 결혼을 끝내려는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통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위협은 너무나 일상적이 되어서 그녀가 이혼을 언급할 때마다 당신은 불안과 복종의 조건반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위협 시스템은 남성들이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어떤 주장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이 옳다고 설득할 필요 없이 그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곧 혼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위협은 당신이 독립성을 주장하거나 그녀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줏대를 세우는 조짐을 보일 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당신이 부하 직원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떠남으로써 당신의 삶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심리적 조작 전술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트라우마 본딩을 만듭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학대와 간헐적인 긍정적 강화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때 형성되는 심리적 애착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만 사랑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애착이 아닌 생존 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당신의 정신 건강, 자존감,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당신이 그냥 떠날 수 없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긴장, 갈등, 해결, 그리고 일시적인 평화라는 당신의 관계를 정의하는 순환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의 조언이 왜 그렇게 비현실적이거나 따르기 불가능하게 느껴지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왜 그냥 떠나지 않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논리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떠나는 것을 죽음과 동일시하는 깊은 심리적 프로그래밍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지만 그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회복은 당신의 현실감을 재건하고 당신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지속적인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고 이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당신이 더 나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녀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회복은 당신의 경험에 대한 외부적인 검증을 통해 현실과의 연결을 재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이해하고 정상적인 관계 문제와 체계적인 심리적 조작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사, 상담가 또는 다른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신의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이 관계가 당신의 정체성을 잠식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친구 및 가족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회복은 당신 자신의 인식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판단, 기억,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필요, 경계, 기대를 가질 권리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대신 말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 상태, 행복, 또는 당신에 대한 그녀의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좋든 나쁘든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으로부터 존중, 친절,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관계는 너무나 유독해서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한 번에 하나씩 작은 타협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혹시 당신의 집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 모든 상호작용과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파괴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여성과의 관계가 한 남성의 영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혼란이나 일반적인 관계의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 당신의 판단력,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설계된 치밀한 심리적 조작의 세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과 함께 사는 것은 단 하나의 제품만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공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제품의 이름은 바로 완전한 자기의심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모든 이야기의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 그 자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치 달걀 껍질 위를 걷듯 오늘은 또 무엇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릴지 예측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당신이 했던 모든 말, 내렸던 모든 결정,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방식을 곱씹으며 분석합니다. 이 끊임없는 정신적 소모는 너무나 지독해서 결국 당신은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기의심 공장이 정말로 효율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화가 당신의 사과로 끝나고 모든 갈등이 당신이 행동을 바꾸면서 해결되고 관계의 모든 문제가 당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어떤 일로 기결될 때 당신의 뇌는 이 파괴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구나. 이 조종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자기 파괴에 기꺼이 참여하는 참가자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난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당신과 아무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직장에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분명 내가 집에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가 자매와 다툰 것, 아마도 내가 그녀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녀의 재정적 스트레스? 당연히 내가 돈을 더 벌지 못하거나 돈 관리를 더 잘하지 못해서 생긴 내 잘못입니다. 이 공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가동됩니다. 사회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고 팀을 이끌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남성이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판단력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자신의 관점이 본질적으로 틀렸다고 확신하게 된 한 남자를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인생의 도전에 함께 맞서는 팀 동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여성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그녀가 모든 이점을 쥐고 모든 규칙을 쓰는 경쟁의 적수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입지를 약화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을 분석하는 상대편 연구원입니다. 이것은 동등한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고 믿는 모든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일방적인 권력 투쟁입니다. 그녀가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동의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면에서는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반대는 거의 자동적이고 반사적입니다. 당신이 레스토랑을 제안하면 그녀는 그곳의 문제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휴가지에 대해 말하면 그녀는 그 계획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나열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내면 당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옳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적대 관계를 형성합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서 인정받거나 지지받거나 검증받는다는 느낌 속에서 결코 편안하게 쉴 수 없는 상태를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는 방어되어야 하고 당신이 표현하는 모든 선호는 정당화되어야 하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혹독한 반대 신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역학관계의 가장 교활한 부분은 그것이 당신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각과 결정을 반대할 때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생각이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믿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 아이디어는 정말 별로인가 봐. 내 직감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건가 봐. 하지만 이 반대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심판의 위치를 차지하고 당신이 심판받는 위치에 머무는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기 위해 당신이 틀려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확신에 차기 위해 당신이 혼란스러워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하게 느끼기 위해 당신이 약해져야만 합니다. 결혼의 기반이 되어야 할 육체적, 정서적 친밀감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당신의 독립성을 처벌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 체계가 됩니다. 연결로 시작되었던 것은 조종이 되고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지렛대가 됩니다. 이 무기화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친밀감을 이용해 통제권을 확립합니다. 육체적 연결은 당신이 그녀의 소원을 따르고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녀의 선호에 복종하는 것에 달려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와 가까워지려면 그녀에게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은 회수 단계입니다. 친밀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당신은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채 무엇을 잘못했는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신체적 애정, 정서적 따뜻함,
성적 연결을 거두어들이고 당신이 왜 벌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결론 내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자연스럽게 죄책감 유도가 뒤따릅니다. 당신이 친밀감 부족에 대해 좌절감을 표현하면 그녀는 당신이 정상적인 인간의 욕구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내와의 육체적 연결을 원하는 당신은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파트너에게 정서적 따뜻함을 기대하는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혼 생활에 규칙적인 신체적 애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요구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접근 회피 갈등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아내와의 친밀감을 동시에 갈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연결을 원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애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눈에 당신을 약하고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결혼 생활 내에서의 완전한 고립입니다. 당신은 원할 때 친밀감을 얻을 수 없으며 친밀감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여야 할 사람과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결혼 생활 너머로 확장됩니다. 이 문제를 친구들과 상의하자니 창피하고 가족에게 지원을 요청하자니 평범한 부부싸움에 대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져도 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은 당신의 친구와 가족이 그녀의 통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들이 당신이 받는 대우가 정상이 아니며 받아들일 수 없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과정을 통해 당신의 지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거합니다. 제거 작업은 특정 친구에 대한 그럴듯한 우려로 시작됩니다. 그 친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는 나쁜 영향을 줘. 그는 우리 결혼을 존중하지 않아. 그녀는 각 친구에 대해 그 사람이 왜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맞춤형 주장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친구가 각기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되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친구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좋아하는 친구는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성공한 친구는 당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나쁩니다. 결혼한 친구는 당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기 때문에 나쁩니다. 독신인 친구는 결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한편 그녀의 친구들은 훌륭하고 지지적이며 그녀의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에 대해 불평하도록 부추기거나 관계의 드라마를 만들거나 함께 보낼 시간을 빼앗는다고 말하면 당신은 통제하려 들고 불안해하며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중잣대는 그녀가 외부의 지지와 인정을 완전히 누리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게 만듭니다. 당신의 세계는 그녀가 당신의 유일한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피드백, 그리고 현실 검증의 원천이 될 때까지 축소됩니다. 이 고립은 당신이 조종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관점을 얻지 못하게 하고 갈등 상황에서 당신을 지지해줄 동맹을 제거하며 다른 인정의 원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신을 그녀의 인정에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이 마침내 당신이 받는 대우가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는 기댈 곳도 조언을 구할 곳도 그저 판단 없이 당신의 걱정을 들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게 만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든 얼마나 많이 성취하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부족하다거나 노력은 좋았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높은 기준을 가졌거나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족감이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도록 유지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불만족 엔진은 여러 수준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직장에서의 어떤 성공도 당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승진했나요? 더 빨리 했어야죠. 월급이 올랐나요? 더 많이 올랐어야죠. 인정을 받았나요? 그녀가 진작부터 말해왔던 것을 이제야 알아채다니 늦어도 한참 늦었죠. 집에서는 어떤 수준의 기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하면 싱크대를 제대로 닦지 않았다고 지적받습니다. 당신이 마당을 관리하면 가장자리를 완벽하게 다듬지 않았다고 비난받습니다. 당신이 집안의 무언가를 고치면 너무 오래 걸렸거나 그녀가 했을 방식과 정확히 똑같이 하지 않았다고 핀잔을 듣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관여하든 좋은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관대하고 너무 개입하거나 너무 무관심하며 너무 재미에만 집중하거나 너무 훈육에만 집착합니다. 구체적인 비판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양육 방식이 항상 어딘가 부적절하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체계적인 불만족은 당신이 자신의 기여에 대해 결코 안심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은 결코 쉴 수 없고 당신의 노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없으며 평화나 감사 또는 단순한 인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해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엔진은 당신이 영원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고 그녀의 인정을 얻으려 노력하고 마침내 결코 오지 않을 그 인정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충분히 제대로 해내려고 애쓰는 상태에 머물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쳇바퀴 위의 햄스터가 되어 계속해서 멀어지는 목적지를 향해 점점 더 빨리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잠시 비난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긍정적 강화가 당신을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당신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순간 불만족 엔진은 다시 굉음을 내며 가동됩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관계와 닮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조작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저희의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의 마음 속에서 당신은 현재의 문제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그녀가 평생 겪어온 모든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당신이 그녀의 삶에 존재하기는 했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수십 년간 쌓인 불만, 실망, 트라우마의 보편적인 희생양이 됩니다. 이 비난 보관소는 그녀에게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이 당신의 이름 아래 분류되는 심리적 파일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부재했나요? 그것은 당신이 정서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는 무능함과 어떻게든 연결됩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완벽하게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당신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비판적이었나요? 그것이 바로 그녀가 당신의 상상 속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보관소는 당신의 관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창의적인 심리 회개를 통해 당신의 책임이 되게 만듭니다. 그녀가 싫어하는 직업 때문에 도시를 옮겨야 했나요? 당신이 그녀의 경력을 더 잘 지원하지 않은 탓입니다. 그녀가 대학 시절 잘못된 재정 결정을 내렸나요? 당신이 지금 그녀의 돈 관리를 제대로 돕지 않은 탓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녀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과거의 문제에 대해 현재의 처벌을 정당화하게 해줍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이 과거에 그녀에게 했던 일 때문에 오늘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애정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비난 보관소의 가장 정교한 버전은 그녀의 기억과 다르게 일어났거나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당신이 책임지게 되는 허구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그녀의 버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되어 당신이 영웅이었거나 완전히 부재했던 이야기에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듭니다. 가장 파괴적인 것은 그녀 내면의 감정적 공허함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슬픔, 기쁨, 공감, 죄책감과 같은 핵심적인 인간 감정을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이러한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텅 빈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쏟아붓는 어떤 사랑이나 노력도 지속적인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감사는 정서적 깊이를 필요로 하기에 그녀는 당신의 노력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화답은 정서적 가용성을 필요로 하기에 그녀는 당신의 사랑에 화답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정서적 동기를 필요로 하기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공허함과 함께 사는 것은 당신을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흥분을 나누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표현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연결할 감정이 없는 사람과는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심리적 무기고에 있는 궁극의 무기는 끊임없는 이별의 위협입니다. 결혼을 끝내려는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통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위협은 너무나 일상적이 되어서 그녀가 이혼을 언급할 때마다 당신은 불안과 복종의 조건반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위협 시스템은 남성들이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어떤 주장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이 옳다고 설득할 필요 없이 그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곧 혼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위협은 당신이 독립성을 주장하거나 그녀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줏대를 세우는 조짐을 보일 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당신이 부하 직원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떠남으로써 당신의 삶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심리적 조작 전술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트라우마 본딩을 만듭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학대와 간헐적인 긍정적 강화를 번갈아 가며 사용할 때 형성되는 심리적 애착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만
사랑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애착이 아닌 생존 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당신의 정신 건강, 자존감,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왜 당신이 그냥 떠날 수 없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긴장, 갈등, 해결, 그리고 일시적인 평화라는 당신의 관계를 정의하는 순환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의 조언이 왜 그렇게 비현실적이거나 따르기 불가능하게 느껴지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왜 그냥 떠나지 않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논리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떠나는 것을 죽음과 동일시하는 깊은 심리적 프로그래밍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지만 그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회복은 당신의 현실감을 재건하고 당신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지속적인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고 이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당신이 더 나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녀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회복은 당신의 경험에 대한 외부적인 검증을 통해 현실과의 연결을 재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이해하고 정상적인 관계 문제와 체계적인 심리적 조작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사, 상담가 또는 다른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신의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이 관계가 당신의 정체성을 잠식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친구 및 가족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회복은 당신 자신의 인식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판단, 기억,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필요, 경계, 기대를 가질 권리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대신 말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 상태, 행복 또는 당신에 대한 그녀의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좋든 나쁘든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으로부터 존중, 친절,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관계는 너무나 유독해서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한 번에 하나씩 작은 타협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혹시 당신의 집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 모든 상호작용과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파괴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여성과의 관계가 한 남성의 영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혼란이나 일반적인 관계의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 당신의 판단력,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설계된 치밀한 심리적 조작의 세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과 함께 사는 것은 단 하나의 제품만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공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제품의 이름은 바로 완전한 자기의심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모든 이야기의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 그 자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치 달걀 껍질 위를 걷듯
오늘은 또 무엇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릴지 예측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당신이 했던 모든 말, 내렸던 모든 결정,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방식을 곱씹으며 분석합니다. 이 끊임없는 정신적 소모는 너무나 지독해서 결국 당신은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기의심 공장이 정말로 효율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화가 당신의 사과로 끝나고 모든 갈등이 당신이 행동을 바꾸면서 해결되고 관계의 모든 문제가 당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어떤 일로 기결될 때 당신의 뇌는 이 파괴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구나. 이 조종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자기 파괴에 기꺼이 참여하는 참가자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난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당신과 아무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직장에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분명 내가 집에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가 자매와 다툰 것, 아마도 내가 그녀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녀의 재정적 스트레스? 당연히 내가 돈을 더 벌지 못하거나 돈 관리를 더 잘하지 못해서 생긴 내 잘못입니다. 이 공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가동됩니다. 사회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고 팀을 이끌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남성이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판단력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자신의 관점이 본질적으로 틀렸다고 확신하게 된 한 남자를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인생의 도전에 함께 맞서는 팀 동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여성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그녀가 모든 이점을 쥐고 모든 규칙을 쓰는 경쟁의 적수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입지를 약화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을 분석하는 상대편 연구원입니다. 이것은 동등한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고 믿는 모든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일방적인 권력 투쟁입니다. 그녀가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동의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면에서는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반대는 거의 자동적이고 반사적입니다. 당신이 레스토랑을 제안하면 그녀는 그곳의 문제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휴가지에 대해 말하면 그녀는 그 계획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나열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내면 당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옳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적대 관계를 형성합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서 인정받거나 지지받거나 검증받는다는 느낌 속에서 결코 편안하게 쉴 수 없는 상태를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는 방어되어야 하고 당신이 표현하는 모든 선호는 정당화되어야 하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혹독한 반대 신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역학관계의 가장 교활한 부분은 그것이 당신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각과 결정을 반대할 때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생각이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믿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 아이디어는 정말 별로인가 봐. 내 직감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건가 봐. 하지만 이 반대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심판의 위치를 차지하고 당신이 심판받는 위치에 머무는